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콘테 감독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팀을 운영했는지, 그리고 그의 전술과 손흥민 선수는 잘 맞을지, 또한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토트넘과 콘테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 10여 년간 그가 보여준 모습은 2013-14 시즌 그가 유벤투스 감독으로 있을 당시 선수 특성을 거의 100%까지 끌어냈다고 평가받는 사모의 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한 중원 압박으로 볼을 탈취해 역습하는 공격 형태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종 방향의 빠른 카운터, 즉 불필요한 횡패스와 시간을 잡아먹는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서 기회를 잡고 득점을 노렸습니다. 이는 현재 토트넘이 잘 풀리는 날 빠른 역습 시 중앙을 거쳐서 나오는 공격 모습과 케인과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가 빛을 발하며 결정을 지어주는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토트넘 수비 지역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긴 종패스를 간결한 패스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콘테 감독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수는 바로 피를로. 네, 맞습니다. 그 피를로. 중원 지역에서 모든 패스길과 중계 지점에서 공수 양면으로 활약했던 이 피를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술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매번 올바른 패스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수, 경기 흐름을 빠르게 읽는 능력과 경기 조율이 가능한 선수, 그가 바로 피를로였기 때문에 4명의 수비를 세운 4백이 아닌 이 3백 전술도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토트넘에서 이 피를로와 같은 역할을 해줄 자원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역량을 갖춘 선수가 있어서 콘테의 유벤투스의 시절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16년 콘테의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 시절을 보겠습니다. 유벤투스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콘테는 다음 시즌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표명하는데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선수단에 맞는 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 감독으로서 콘테는 4-2-4 전술을 사용했는데 선수들 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유기적인 움직임은 물론이고 이 촘촘한 수비 블록을 이용해 차단 후 역습을 통해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좁은 간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체력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콘테 감독은 기술적인 모습보다 선수들의 인간성을 언급하며 편하게 이기려고 하는 선수는 필요 없다는 인터뷰와 함께 팀을 위해, 그리고 동료와 전술 유지를 위해 많이 뛸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당시 팀에는 젊은 윙 자원들이 많았고, 콘테 감독은 그 선수들을 활용해서 많은 측면 플레이와 퀄리티 높은 크로스를 요구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촘촘한 간격을 유지하며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또한 뒷공간을 내어주더라도 적절한 오프사이드 트랩을 이용할 만한 수준 높은 수비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가? 여기에 올라간 수비 라인과 공격적으로 전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기회를 좋은 크로스라는 결과물로 바꿀 수 있는가? 즉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현재 토트넘 스쿼드를 콘테가 꿰뚫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콘테가 첼시에 있었던 시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고자 했을 때 포체티노가 이끌었던 토트넘이 FA컵에서 첼시와 만났던 시즌,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윙백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며 모제스에게 내어준 PK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그 시즌? 이라고 빠르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콘테 감독은 3백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시즌이었는데, 시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그는 수비 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먼저 레스터시티에서 은골로 캉테를 영입했었고, 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 테리와 이바노비치를 주전에서 내리고 다비드 루이스와 알론소를 활용하며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반대로 공격에서는 아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주며 그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그가 정말 토트넘으로 왔을 때 공격 축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팀을 이끄는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어떤 공격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선수인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혹은 윙포워드 자리에서 아니면 아예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몸담았던 인터밀란에서는 그동안 콘테 감독이 약점으로 꼽혔던 유럽 대항전에서 다시 한번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여론이 악화되었으나 리그에서는 우승을 확정지으며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한 셈. 콘테 감독의 전반적인 평가는 강한 전방 압박 그리고 높은 점유율을 통해 소위 말하는 가페축구, 가둬놓고 패는 축구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공격수들도 지속적으로 압박과 수비를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골을 많이 넣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드필더와 수비수들 역시 공격 가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선수 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멘탈적으로 힘든 시기에 놓인 팀을
다시 정상 궤도를 올려놓는 능력이 있다는 콘테 감독. 하지만 자신에게 항명을 하는 선수는 가차없이 내치는 감독으로도 유명한 콘테 감독 하에서 과연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박스톤이었습니다.